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와 함께해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펄어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게임 산업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6년, 7년 가까이 준비를 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붉은 사막이 내년 2025년도에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말만 나오다가 이번 2024년 G스타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시 일정은 올해 말 이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 공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라든가 NFT가 한창 2021년도에 크게 성장할 때 그 당시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20년도 비대면 때 벌어놨던 돈들을 대부분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돈은 안 벌리고 투자만 되고 하다 보니 적자는 커졌고 그래서 21년, 22년, 23년까지 대부분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초대형 게임이 나오지도 못했고 초대형 게임으로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또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비용만 썼으니까. 그래서 올해 2023년에서 24년도쯤에 대부분 이 문제가 되었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구조조정을 끝냈죠. 근데 게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신사들까지도 대부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좀 구조조정을 하고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 영업 손실 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떼내고 좀 없애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올해 좀 적자를 최대한 내거나 아니면 적자를 거의 끝내고 내년도 2025년도부터는 대부분의 흑자 전환하거나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도 아이온2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펄어비스가 이번에 이 붉은 사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투스의 게임이라든가 대부분 정말 몇 년씩 준비하던 게임들이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년 쉬었거든요. 대부분 게임 이 산업이라는 게 한 3, 4년마다 새로운 좀 초대형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3, 4년마다 게임 산업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게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22, 23, 24, 25년도 내년이 한 4년차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게임 기대감, 메타버스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성장하든가 아니 반등하는 모습이 저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 올해까지 적자였지만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대략 100억대가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사자 이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시초가 이하의 매수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손절가는 35,000원 라인대 지키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펄어비스였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지스타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호평이 이어졌다라고 하죠. 내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 가운데 게임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 오늘은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기조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은 붉은 사막 출시 일정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2025년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이 게임주들의 분위기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죠. 중국이 강력한 내수 부양의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게임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게임주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종목들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들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모바일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악화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MC넥스의 주가 자체가 계속적인 하방으로 좀 주가가 계속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으로 좀 봤을 때 이제는 바닥을 잡고 좀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동차 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간 실적인데 지금 2019년도에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2년도에 바닥을 찍었죠. 100억, 107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18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의 성장인 367억 정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분기 실적을 좀 보더라도 1분기에 152억, 뭐 2분기에 77억, 3분기에 31억, 그다음에 지금 4분기 예상되는 게 9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의 부진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 전장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나 뭐 아다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MC넥스의 실적도 이제 모바일보다는 좀 전장 관련 기업으로서 좀 탈바꿈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수주만, 그러니까 전장과 관련된 수주만 한 3조 원이 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 실적 하방 경직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의 부진은 워낙에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에 2020년도에 피크를 21년도에 이제 최고가를 좀 찍어냈는데 이제 66,500원까지 달성을 했다가 지금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이면서 16,720원의 최저점을 경신을 하고 지금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전장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좀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mem시넥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뭐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양봉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음봉 정도에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한 10% 내외 정도를 10% 정도를 잡았는데
네, 2만 원 기준으로 10%인 22,000원 일단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단에 좀 매물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자 말씀드리겠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하단 이제 정배열로 올라오게 되면서 21 이평선 구간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만나는 가격대가 한 19,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엔터주도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시해주신 SM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웬만한 만큼 다 들어갔다. 왜냐면은 이제 신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엔터와 관련돼서 좋은 호재거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 말씀 주셨던 한한령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신인 걸그룹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이제 기존 그룹들 뿐만이 아니라 신인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뭐 라이즈나 뭐 NCT, 위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메꿔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YG나 뭐 JYP, 하이브 뭐 지금 엔터 4사 모두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대장주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좀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이제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또 조정폭도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23% 수익권까지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 이평선, 뭐 5일 이평선 내지 11일 이평선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MC넥스였습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부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리고 전장 부분의 성장 기대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전장 부품 기업으로 전환 기대감, 이 수주 잔고가 3조 원을 벌써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상이었습니다.